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저는 생성형 AI의 그 에이전트 기반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생성형 AI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동작 원리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이미 사용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나는 이런 생성형 AI가 과연 잘 사용될 수 있을지, 사용 못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영업, 마케팅, 서비스,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파이낸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이런 다양한 영역에 이미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있어서 이런 AI를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러한 영역별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AI는 우리의 업무에 또는 생산성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 시대의 앞으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패턴이라든지 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창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LLM, 랭귀지 모델 뭐가 좋다, GPT-4가 좋다, 아니면 엔트로픽이 좋다, 제미나이, 이런 LLM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LLM에 대한 관심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떤 LLM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하는 그 시대는 조금은 이제는 내려놓고 과연 이 LLM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대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또는 내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인지하는 것이 저는 LLM의 대화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앞으로는 대화의 시대입니다라고 제가 화면에 써놨는데요. 컨버세이션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이제 컨버세이션에 대한 기반의 혁명, 또 컨버세이션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서 새로운 업무 형태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데이터와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와의 대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데이터와 대화를 안 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데이터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특별한 DB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쿼리 랭귀지도 알아야 되고 또 게다가 그 데이터 소스가 다양하면 그거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기업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매년 어느 특정 주기별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도 하고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그럼에도 의사결정권자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약에 AI가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에게 아주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조금 전 시간에도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이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쇼핑몰에서 또는 재무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서 그냥 나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줘. 우리 영업팀의 지난 어제까지의 실적은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성장이야.
다 이런 형태대로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즉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대화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화형 AI 기반의 모멘텀이 사실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많은 서비스들, 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데이터와의 대화의 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많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대화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사세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제품이 없어요. 다른 쇼핑몰로 가겠죠.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추천이 한 게 좋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죠. 소비한다고요? 뭐 어떤 거에 대표적으로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할 때 그럼 생일 잔치에 들어가는 만약에 음식을 한다. 어떤 재료를 사야 될지, 몇 명이 와야 될지, 그거에 맞춰서 또 주문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었다라면 그렇지 않고, 나 요번 주말에 친구들 3명이랑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파티할 거야. 필요한 항목이랑 그 물건들을 추천해 줘라고 하면 피자 2판, 맥주, 과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착 해줘요. 이걸 결제하시겠습니까? 결제해 줘. 끝나버린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번 주말에 4명의 친구와 생일 파티를 할 거야. 그 문맥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문맥에서 도출된 항목을 가지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수동적이에요. 소비자가 고르거나 아니면 MD들이 추천해 준 항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나의 의도를 대화로 풀어서 그걸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냈어요. 만약에 3-4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I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몇 분이나 그 파티에 오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은 뭘 좋아하세요? 어저께 먹은 건 또 뭔가요? 어저께 먹은 건 피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대화형 모멘텀을 가져가는 형태들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 재무,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다양한 버티컬 산업에서 이러한 형태의 AI 기반의 대화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것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수많은 IT 전문 기관,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2026년까지는 이러한 대화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의 챗봇과는 다릅니다. 챗봇은 특정 시나리오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패스가 있고요. 그런 트리 기반의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하긴 하지만 매우 제한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와 같은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컨텐츠들,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기존의 시스템들과의 통합,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쇼핑몰 얘기를 했는데요. 주문과 그 현재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게 없다라면 고객은 실컷 얘기했어요. 나 우리 16살짜리 딸의 운동화를 사주려고 해. 색깔은 이랬으면 좋겠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벤토리 항목이 없는데 기껏 AI는 그런 걸 추천했단 말이죠. 현재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만약에 특정 운동화 항목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 끈으로 묶는 건지 아니면 벨크로 형태인지, 색깔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운동화, 조깅화, 이런 기존의 어떤 구분만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대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보안이라든지 각종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중요해질 거고요. 그러면 한 명은 될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잘 돼요. 우리는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런 쪽의 대형 LLM이 아니라 아주 특화된 LLM이다라고 잘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구축해야 됩니다. GPU 4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돌리기 위해서. 그럼 그 400개는 누가 공급을 할까요?
보안은 어떻게 될까요? 시큐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컨셉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실제 현실적인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다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형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 챗봇 기반의 형태 또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데이터 사이언스트 기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개발자에 의해서 LLM 기반으로 레그를 쓴다든지 RAG 또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API 호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또 전문적인 개발자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빨리 우리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챗봇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 즉 생성형 AI를 빨리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대로 좀 압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모든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 입장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즉 부조종사 컨셉을 통해 가지고선 모든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대고객, 영업, 개발, 그다음에 지식근로자 및 운영자, 그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초거대 AI 즉 LLM에 대한 부분들을 코파일럿 형태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한 많은 분들이 간혹 혼동을 하시는 게 자동화 솔루션이랑은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자동으로 해줘요? 내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마우스나 모니터를 째려보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조종사의 역할이지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내 마음을 알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독심술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변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친숙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쪽에서 코파일럿이 들어가서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 또는 보안 담당자가 어젯밤에 우리 회사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몇 건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걸 응답을 주는 시큐리티 코파일럿 개발자가 내가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 코드에 주석을 달아줘 내가 어느 코드를 쭉 작성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문서화를 작성해줘 아니면 내 코드는 알겠는데 내 옆에 있는 개발자의 기능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 코드를 설명해 줘.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대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런 코파일럿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 제품의 생성형 AI를 결합시켜서 더 사용자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앱을 개발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 뭔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라. 아니면 뭔가 뭘 해야 돼요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에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서 이것이 대화 형태로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가이드를 제거나 아니면 그런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태로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더 먼저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 워드 문서고요. 보험 사기 현황 및 시사점이라고 보험 연구원에 있는 그냥 제 문서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봤습니다. 데모 목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사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 문서가 있는데 이 질문하는데 이 보험 사기와 관련된 법률 정보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 문서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코파일럿한테 이 문서 안에 있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법률 정보는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문서의 내용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선 관련된 답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답변을 작성하는데 요거 제가 이 실제 뭐 데모 목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시간을 좀 단축하거나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제적으로 이 시간은 현재 아직은 이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퍼블릭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테스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답변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사실은 한 1분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사기 관련된 부분들은 2016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그 밑에 링크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문구가 있는 형태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보험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 주고요. 이제 요거를 좀 넘어서 그다음 보게 되면 그 문서를 기반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아까 보험 사기 현황 시사점을 넣고선 이걸 기반으로 제가 FAQ 질문하는 걸 사용자들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FAQ를 만들어줘라고 코파일럿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 워드 문서 내용들이 꽤 되거든요. 사기 현황 및 시사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FAQ를 만들면 뭐 웹사이트를 게시하거나 아니면 자료로 만들어서 축약해서 보낼 수도 있긴 하겠죠. 네, FAQ를 만드는 데는 불과 한 몇십 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Q&A 기반으로 FAQ를 그 워드 문서 기반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라는 건 일체 없습니다. 왜냐? 그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가지고 FAQ를 이렇게 계속 쭉쭉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보험 사기 업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이 사기 및 현황 시사점 FAQ 문서를 읽고 FAQ를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이젠 조금 더 넣어가서 파워포인트에서 코파일럿 기반으로 그 보험 사기와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서 링크를 주고요. 그 문서를 찍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뭐 빨리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하거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실제 제가 요거 끝나게 되면 정확하게 몇 초가 걸렸는지 시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읽어와서 뭐 진행 중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그 워드 문서와 아니면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결합을 해가지고선 파워포인트 초안을 좀 작성하고 있고요. 친절하게 개요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현황 및 시사점, 현황, 의미, 유형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슬라이드가 몇 퍼센트 정도 작성됐는지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75%. 대부분 근데 사실은 뭐 더 재미난 것은 실제 만들면서 사람들이 저랑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걸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12장 정도가 12장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조금 틀이 안 맞는 경우는 수정할 수 있거나 직접 수정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험 사기 문서를 질의하고 FAQ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5분이 안 걸립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40초 정도 걸렸고요. FAQ는 20초, 워드 문서를 분석하는 데는 1분 20초. 총 한 4분 30초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 5분 만에 FAQ도 작성을 했고 워드 문서도 분석을 했고요. 파워포인트 12장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의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커넥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선 추가적인 데이터까지도 코파일럿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 생활에서 하고 있는 워드, 파워포인트, 팀즈, 아웃룩 이런 기능만 가지고도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그러면 나는 이런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갖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뭐 이런 에이전트 기반으로 하게 되면
네, 코파일럿을 만들고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관리자 화면인데 이 클라우드 관리자가 가상 머신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애저 쿠버네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AKS를 만드는 방법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예전에는 여기서 막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만드는 방법을 학습을 해서 이걸 단계별로 학습을 해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냥 학습 이 웹사이트의 그 관리자 콘솔에 들어가서 AKS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방법과 CLI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상 머신 500대를 만들고 싶어. 또는 쿠버네이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노드는 8개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진행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는 코딩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냥 이런 식의 대화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줘. 구구단 코드 어렵지 않죠? 예, 구구단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에 주석을 달아줘. 주석이 없어요. 물론 주석이 필요 없는 코드긴 합니다만, 예, 이 코드에 주석을 달아줘. 그러면 친절하게 1부터 9까지 반복, 그다음에 반복을 2번 해서 그다음에 곱한 결과를 출력, 아주 친절하게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그다음에 더 귀찮은 작업,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니까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함수형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얘가 구구단이라는 함수까지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의 문제점은 뭐야? 라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분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해 주고 주석 달아 주고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줄게. 라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하루에 3만 원도 아니고. 하지만 코파일럿은 US 달러는 19불이고요. 뭐 대략적으로 하나로 보면 3만 원 정도를 쓰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6만여 기업이 뭐 이미 지난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포춘 500대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6만여 기업이 이 코파일럿을 이미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계시고 국내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국내 게임사, 스타트업,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이 코파일럿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못 쓰시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격차가 몇 년 단위가 아니라 지금 몇 시간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AI는 생성형 AI는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에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화형 AI와 이런 챗봇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다르고요. 이런 단순 챗봇이 아니라 코파일럿과 같은 인간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개선돼야 되고 더 많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이 서비스들은 현재 계속 데일리 형태대로 개선되고 있고 그 기능과 그다음에 그 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화면은 워크 트렌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미 코파일럿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작년도 결과인데요. 무려 77%의 사용자가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데 난 그걸 안 먹고 코파일럿을 쓰겠다. 우리 코파일럿 비싸서 쓸 수 없다. 코파일럿이 1인당 3만 원이라 너무 비싸서 제공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 오늘 회식이라든지 무료 점심 안 먹을 테니까 나 한번 사용하게 해주세요. 난 차라리 한 번의 회식보다 코파일럿 쓰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한 사용자가 무려 77%입니다. 직원의 복지로서 코파일럿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는 필수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유닛 테스트는 되게 기계적인 작업인데 이걸 해서 나의 업무 능률을 왜 떨구냐는 거죠. 앞으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자나 실제 엔드 유저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 가니까 대화만 하면 다 주문도 끝나고 다 하는데 왜 아직도 선택을 해야 되고 왜 단계별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작고 너무 귀찮아요. 그냥 업데이트는 당신들이 뒤에서 하세요. 사실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UI를 바꿔야 되고 UX를 개선해야 되고 기능이 업데이트 될 때 하기 때문에 계속 수많은 앱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그냥 대화로만 끝내버리고 뒤에 뒷단에서 기능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잦은 앱 업데이트를 통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어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요. 뒷단에 개인화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매번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기존의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툴의 가치를 올렸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코파일럿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패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예로 은행 사이트예요. 은행 사이트에서 기존에는 막 어디 은행 사이트 가면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메뉴를 찾는 게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대출을 받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대출 받는 기능들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야? 라고 하거나 나의 담보 대출 한계 금액은 뭐야? 라고 이렇게 대화로 풀면 되는 시대가 사실은 바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결과는 뻔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 또는 랭체인과 같은 이러한 사용자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커널 기반의 플래너가 각각 태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내고 그 해당되는 그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API 형태로 커넥터를 가져오고요. 그걸 단계별로 실행한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실제 중요한 앞으로의 어떤 프로그램 패턴이라든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중요한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멘트 커널은 오픈 소스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패턴 측면에서는 이런 시멘트 커널 기반으로부터 태스크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들 지난달 영업 1팀의 매출 실적을 작년 대비 결과를 비교해서 알려줘. 자, 이 질문에서 자, 영업 실적 작년 대비 이어 오브 그로스가 몇 %인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ERP 가져와야겠죠. SAP 접근해야겠죠. 영업 실적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했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서 여러분들이 코파일럿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그 코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트 커밋먼트 포 커스터머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의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모든 법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리스폰시블 AI라는 걸 통해서 AI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LLM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터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다음에 포괄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코파일럿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는 다 개발을 할 거야. 좋습니다. 나는 좀 더 끌어다가 자연스럽게 좀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해. 네, 그런 부분들도 이미 있고요. 나는 그냥 구매해서 쓰고 싶어. 오피스와 같은 M365 코파일럿과 같은 부분들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라면 이러한 서비스 모델들을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형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뭐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대화형 형태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LLM의 성능이라든지 LLM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건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